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회계 제5주차 본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재무제표란 무엇인가, 그리고 재무보고는 왜 하는 것인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회계정보의 이용자, 예를 들면 그 기업에 자본을 투자한 투자자들, 그리고 그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려는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들, 그리고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 등의 국가기관 등 이러한 외부 이용자들은 어떻게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를 신뢰하고 재무정보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즉 재무제표를 얘기하죠. 이 재무보고서는 GAAP,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나 KIFRS,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이라는 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 있고, 이러한 회계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장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비상장 일반기업 및 공공기관이냐에 따라서 사문화되어 있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러한 재무보고의 구성과 개념 체계를 학습함으로써 재무보고의 근본적인 목적인 재무정보의 외부 이용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념적 특성을 가지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교재 51페이지 제2절 재무보고의 개념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요소들에 의한 정의, 인식, 측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의 도출 배경에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리적 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회계기준은 재무보고의 목적과 연계시켜 재무보고의 개념체계라는 뿌리로부터 유도되는 결과물로서 의사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따라야만 하는 회계처리 지침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재무보고의 개념체계는 기업의 재무보고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개념들을 수미일관된 체계로 제시할 목적으로 2004년 이후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죠. 그리고 미국의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가 연합해서 공동의 개념체계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한국회계기준원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2019년도에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내용 중에서 수미일관이라는 다소 어려운 한자어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수미란 뜻은요, 여러분들, 수는 머리 숫자입니다. 미는 꼬리 미자.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된 그런 체계로 제시할 목적으로 우리 재무보고의 개념이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교재 다시 52페이지 개념 체계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기준은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의 뿌리 역할을 해주는 재무보고의 개념 체계는 첫 번째, 재무보고의 목적, 재무보고의 목적에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 보다 정확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또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재무보고의 목적을 잘 충족시키기 위해 회계정보가 갖춰야 될 자질을 의미하는 회계정보의 바람직한 질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회계정보를 담아내는 그릇인 재무제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체인 보고기업. 네 번째, 재무제표라는 그릇에 담겨질 내용물을 의미하는 재무제표의 다섯 요소, 다섯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요 다섯 가지 재무제표의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의 8요소,
정보를 가지고 회계, 분계 처리하고 회계 정보를 처리한다 하는 것이죠. 재무제표의 당겨질 요소의 인식과 제거. 여섯 번째, 재무제표 요소를 화폐 금액으로 측정하기 위한 원칙은 무엇인가? 그리고 회계 정보를 보여주고 전달하기 위한 표시와 공시에 대한 개념도 담겨져 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자본 및 자본 유지의 개념 등 8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체계의 구성과 재무보고의 목적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개념체계의 전반적인 내용과 출발점으로서 재무보고 목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2와 같아.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하여 학교 식당의 상차림을 예로 들어 살펴봅니다. 첫 번째, 재무보고의 목적.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균형 잡힌 메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재무보고의 목적이다. 다음, 회계정보의 바람직한 질적 특성.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메뉴가 갖춰야 될 특성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어떤 필수 영양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 다음,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의 요소, 이 부분은 어떤 메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 성분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 어떤 메뉴를 통해서. 그리고 인식 및 측정, 이 부분은 영양 성분이나 맛이나 식감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식재료를 준비하고 얼마의 분량과 조리 방법으로 상차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표시와 공시는 식판을 이용하여 단체 급식 형태로 낼 것인가 아니면 한역식 차림으로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 다음, 자본 및 자본 유지의 개념은 식당의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본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이게 본전이라는 표현은 좀 못합니다만은, 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된 그런 자본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방금 우리가 보았던 교재 그림 2-2 있죠. 재무보고와 개념체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번 챕터를 통해서 이 개념체계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림 2-2 재무보고와 개념체계, 도식된 그림은요, 계속 2장 마칠 때까지 수시로 교재 2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교재 내용 진도를 따라가야지만이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자, 우선 52페이지의 첫 번째, 개념체계의 구성과 재무보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개념체계의 전반적인 내용과 출발점으로서 재무보고 목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첫 번째 5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3페이지 첫 번째, 유용한 재무 정보의 제약 조건으로 원가와 효익의 균형을 모색한다는 의미.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그림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앞에 그림의 맨 밑에 부분에 보면 비용과 효익의 균형이라 되어 있죠.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 53페이지의 원가와 효익의 균형이라는 표현보다는 비용과 효익의 균형으로 모색한다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가를 비용으로. 회계정보의 원활한 산출을 제약하는 현실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재무보고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누군가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재무보고를 통해 얻는 효익이 그 비용보다는 커야 한다. 너무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모든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식단을 제공하기는 매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즉, 대부분의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생산해서 제공토록 한다면 그러한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기업의 입장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다. 그죠? 개인마다 선호하는 반찬도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짠맛, 단맛 이런 거 선호도도 다 다른데
거기에 입맛에 맞춰서 하기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비용 그리고 시간의 부담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보고 대상이 되는 기업의 규모와 정권시장의 상장 여부, 자본 조달 방식, 이해관계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간편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회계 기준에 반영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서처럼 KIFRS 이외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마련한 것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다음 교재 5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무 보고를 위한 기본 가정을 전제로 회계 기준을 도출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재무 보고를 통해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업이 처한 재무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하기는 여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즉 개념 체계의 사례에 대한 학교 식당의 설명 가운데서 각각의 학생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메뉴의 조리법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매운맛, 짠맛을 염두에 두고 조리법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잡한 기업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고려하여 각 기업이 상이한 정보를 각양각색으로 산출하는 것을 허용하기보다는 기본적 가정의 도입을 통해서 회계 정보의 산출에 대한 기대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유용한 회계 정보 산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설정한 가정들을 재무회계의 기본 가정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기에는 엄청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단순화해서 우리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활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른 기간별 재무 보고 중에서 일정한 회계기간 단위로 회계정보의 산출 및 제공을 한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은 계속기업의 가정을 하면서도 1년 단위, 1회계연도 기준 또는 필요에 따라서 3개월 단위 또는 월별로 경영성과 및 각 시점별로 구분하여 재무제시. 그 다음 페이지 2-2 개념체계의 중심축, 재무보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밑에 부분 나와 있다. 그죠? 개념체계의 중심축은 재무보고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 개념을 가지고 출발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보고의 기본 과정과 재무정보의 바람직한 속성은 모두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는 재무보고의 목적으로부터 도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하여야만 기초 개념들이 섬처럼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고 서로 체계적인 연관성 속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기적 관련성은 우리 앞에 봤던 그림 2-2에 잘 나타나져 있다. 재무보고의 목적으로부터 제약 요인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기본 가정과 회계정보의 바람직한 속성이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유용한 회계정보가 작성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이 도출된다면 현실에서 회계행위의 주체인 기업 등에 의해 제공되는 회계정보는 재무보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개념체계의 핵심 주체는 어떻게 하면 재무지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즉시에 제공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기업 실체의 재무정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 외부 이용자로 투자자, 채권자를 상정하고 이들을 위한 재무보고 목적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 재무보고의 기본 과정과 회계정보의 바람직한 속성은 아주 기본적으로 모두 유용한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산출하고자 하는 재무보고의 아주 기본적인 목적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념체계의 핵심 주제는 바로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의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기타 채권자가 기대하는 수익, 배당, 원금 및 이자의 지급, 거래대금 또는 시장 가격의 상승 등에 의존한다. 이때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수익에 거는 기대는 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 유입의 금액, 다시 말하면 수익의 발생이라고 봐도 됩니다. 시기 및 불확실성, 전망 및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이 평가에 달려있고, 기업의 경제적 자원, 유한하다 그죠? 제한되어 있는 경제적 자원, 기업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그러한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과 경영진 및 이사회가 기업의 경제적 자원 사용에 대한 그들의 수탁 책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경영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하는 여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 여기에서 왜 일반 목적이라는 접두사를 붙이게 되었을까? 왜 일반적인 목적이라고 할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해해서 봤듯이 학생들의 입맛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거의 다 다릅니다.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식단을 짤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표준화되어 있는 식단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반 목적이라는 접두사를 붙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주요 이용자들의 정보 수요 및 요구는 다르거나 때로는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는 그런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 제공을 보고기업에 직접 요구하거나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 보고기업은 공통된 정보 수요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일부 특정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으나 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직접 기업 가치, 즉 주식 가격을 산정하거나 보여주기 위해서 고려된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정보, 객관적인 정보, 공정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재무제표는 정확한 서술보다는 상당 부분 추정,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내용 연수 또는 잔존 가치 등 이런 판단, 언제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지, 충당물체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또는 모형 등에 근거하며 개념체계는 그 추정, 판단 및 모형의 기초를 도출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재무보고의 목적과 발생 기준 회계. 재무보고의 목적을 보다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는 발생 기준에 의해서 작성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과는 상관없이 수익이나 비용이 단기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단기의 수익과 비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경영성과를 산출하는 경우 기간별 경영성과를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제품을 또는 상품을 1억 원어치를 판매를 했다. 그러면 대변에 수익의 발생으로서 매출액으로 1억 원이 표시가 되겠죠. 그럼 상대가 차변에는 우리가 제품을 판매했으면 돈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현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이 매출이라는 수익을 갖다가 단기 재무제표에 수익으로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간별 수익의 정확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회계는 발생 기준에 의해서 기업회계를 처리한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발생 기준 회계란 것은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과는 관계없이 수익과 비용이 단기에 발생했다 그러면 단기의 수익과 비용으로 확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외상으로 자동차를 팔고 돈을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해서 단기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회계의 재무제표의 또 재무정보의 굉장한 왜곡 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현금 기준 회계 정보도 유용성이 있습니다. 왜? 유동성. 이 기업의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 기업이 다음 달에 직원들의 월급을 무난하게 정해진 날짜에 줄 수가 있고 생산을 하기 위한 원재료 구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 재무지표 5가지 중에서 현금 흐름표는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완적으로 필요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우리가 제13장에서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이상 5주차 제1강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2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